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발 상호 관세 정책,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동부 시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제 자정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이 지금 7시 25분 저녁. 그러면 이제 4시간 한 35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떠한 이제 협상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예정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104% 관세가 부과되고, 우리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매우 좋은 통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트루스 소셜에 평소 대비 좀 이렇게 길게 올렸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좋은 뭐 아주 그레이트 뷰티풀 뭐 좋은 표현을 다 흡족했다는 얘기죠. 흡족했는데 결국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는 뭐 여러 가지 LNG 뭐 개발 알래스카 등등 해서 또 조선 협조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까지도 하고 거기도 또 슬리피 조가 나오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그거 다 엎었다 이래 됐는데 진짜 그 SNS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그 장문에 SNS를 올린 이유는 빨리 전화해라. 전화하면 내 전화 받아줄게 이건데 안 할 것 같네요, 느낌에. 그렇죠. 예, 시진핑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5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뭐 끝까지 싸우겠다 했던 그 표현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저렇게 뒤도 없이 부딪히니까 시장이 막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이제 자기 전에 뉴욕 증시 봤을 때 대부분 종목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초록색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요즘은 그래도 10시 반이면 그래도 개장은 보고 자니까 그렇죠.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그래 이 정도면 뭐 싶었는데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나 봤더니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결국은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뭐 예정대로 관세 부과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거죠. 관세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관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감세안? 관세. 관세 말고 트럼프의 감세안. 이것도 올라왔더라고요. 그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어요. 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거는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은 미국의 국채 발행. 그것도 컸네요. 3년물이 지금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이미 30년물, 10년물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물일수록 더 높아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장의 수급 유동성이 말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말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많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지금 다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고 금리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이제 이거 왜 그러냐 보면은 보통 포트폴리오 안에 여러 자산들 중에 소위 마진콜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개인 투자를 했다면 신용 거래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증거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 털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미국 기관 헤지펀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진콜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좋은 것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금까지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팔아서 지금 마진콜에 안 그러면은 회복할 수 혹시라도 반등할 때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채를 팔고 있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받쳐줬었는데 지금 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특히 유럽 뭐 이런 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이 국채를 소화해야 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특이한 형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봤었던 주가가 빠지면 보통 국채는 금리 빠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도 그러니까 국채 가격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둘 다 빠지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적어도 지금 짧게 보면은 관세 이거는 뭐 계속 지속돼 왔지만 예. 당장 가격에 이번 주 내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미국 국채 금리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발행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은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게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예. 설마 제가 100년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예. 생각도 100년 못했. 전이요? 100년 전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스무트 홀리 사실은 네. 몰라도 되는 분들인데 예. 미국의 이제 그 상하원 의원들이죠. 미국의 의원들이 소위 이제 발의했었던 관세법, 그러니까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그 탓을 우리가 대공황이 왔었던 것은 외국 탓이야. 그래서 네. 관세 장벽을 쌓아갖고 해결해야 돼.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스무트 홀리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스무트 의원과 홀리 의원 두 사람이 발의를 했다. 네네. 그렇게 제정을 해서 실제로 실제가 됐었던 네. 그 수준으로 지금 그 당시 20%를 올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위에 녹색 선과 분홍색 그 주황색 선을 걸었는데 4월 2일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됐었던 것만 봐도 2.5에서 11.5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발표했잖아요. 그걸 다 합쳐 놓으면 거의 23%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년 전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지금의 평가는 스무트 홀리 관세가 대공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길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공황이 해결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관세 장벽, 10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관세 장벽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뭐랄까 그 당황하는 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예.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뭐 친절하게 자기는 상대 교육국한테 딱 절반만 부과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뭔가 본인만의 계산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거기 그 USTR이라고 하죠. 미국 무역 대표부. 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도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이해한 바로는 보통 관세라고 하는 거는 너네 우리 품목에 대해서 관세 10% 매겨, 그럼 우리도 10% 매겨. 이게 이제 글쎄. 그게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죠. 그렇죠. 리시프로클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거죠. 예, 그렇죠. 예. 서로하고 서로. 그러니까 네가 때리는 만큼 나도 때릴게. 눈높이를 서로 맞추는 네. 그러니까 소위 평등하게 하는. 예. 그런데 이번에 계산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25%예요. 네.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FTA 해갖고 사실상 관세가 없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그 판넬에는 50%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50%를 매긴다 이렇게 글쎄. 예. 깜짝 놀랐죠 우리도 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다시 다들 계산을 해보니까 심플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전체 수입액 대비 어느 나라에서 그 위에 무역 적자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수출액 대비 무역 흑자를 흑자네요. 50%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100을 팔고 50을 수입해서 50 남는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관세율이라기보다는 흑자율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예. 적자율이고. 예. 근데 그걸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때리니까 사람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그럼 차트에 보면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적자율 나라별로 그것을 소위 반띵 정신이라고 하나요? 반으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상호 발표된 거. 이걸 해봤더니 정확히 정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 보는 거를 절반은 줄여야 되겠어. 예.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근본적인 일이 왜 벌어졌냐 보면 되게 심플한데 지금 그 트럼프를 비롯한 지금 트럼프의 무역 이런 관세 정책을 그 소위 지원하는 소위 고문 그룹 네. 피터 나바로 포함해서 이분들의 생각은 미국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부채가 늘었잖아요. 최근은 그렇죠. 아니죠. 지난 몇십 년간 올랐는데 최근에 더 많이 늘었는데 그런 소위 부채가 는 것의 근본 원인 때문에 재정 적자가 났고 재정 적자가 난 이유는 무역 적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해결해야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채도 줄이고 감세도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너희들로부터 어찌 보면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는 우리 빚을 줄일 거야.
라고 사실은 심플하게 사실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무역 흑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강제로 무역 흑자를 줄일 방법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협상하기에 상당히들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스카페센트가 지금 70개국이 그 무역과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 70개국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무역 흑자, 네. 자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느 나라든 힘들어지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낮춰야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지난 밤 사이에 뭐 한독수 권한대행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도 됐다고 그러고 오늘 통상교섭 장관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통상교섭 대표가. 가능하면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방법은 저걸 다 들어주면 사실은 우리 민간 수출이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당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민간 쪽에서 받을 타격을 일정 부분은 무슨 방위든 뭐든 간에 일정 부분은 정부 쪽의 그러한 소위 그 재정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흡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25% 관세를 내고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25%를 내고도 살아남는다? 그 회사는 정말로 투자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은 그러니까. 회사니까. 예. 이따 네. 보시겠지만 네. 이거는 미국의 빅텍도 사실은 그 돈 내고는 많이 거꾸로 받으면 그 돈 내고 사실은 큰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던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는 개장 전이고 미국장 빠진 거 봤고 지금 지수물 흐름 보니까 미국장이 뭐 어제 빠지고 나서 오늘 반등을 모색할 만한 그것도 없고 단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자정이 딱 돼서 이제 수요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 전까지 중국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전화 한 통 와서 우리 딜 좀 합시다. 딜하는 동안에 협상하는 동안이라도 잠시 그 관세 부과 유예합시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화 왔네. 한번 좀 이런 한번 밑에도 지시해서 한번 서로 간에 조율할 게 뭐가 있을 수 있을지 이러면 또 시장은 아닌 게 아니라 나스닥이 4% 5%도 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보고 그저께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90일 유예 설 거기에 시장 반응하는 거 보세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한 4시간 몇 분 사이에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미국장이 튄다고 보시면은 그래서 덩달아 우리도 튄다고 보시면은 오늘 뭐 손절이고 뭐가 없이 불끈 지고 있다가 혹시 많이 빠지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송할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좋은 영향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 한덕수 권한대행과 좋은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손해 봤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무역 수지만 갖고 저렇게 따지는데 우리도 할 말은 있죠. 그 할 말이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한테 물건 갖다 써서 나는 적자 대신에 우리 금융시장 여의도에서 털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미국이. 그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는 게 대표님은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동네 형들한테 삥 뜯긴 거. 그래가 내나 해서 이게 다예요 했는데 뒤져서 나오면 뭐 10원에 한 방이다 하는 그런 얘기. 지금 그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더 이코노미스트가 이거를 마피아식 그 무역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피아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 줄게. 대신에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 내. 매달 뭘 징수해 가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마피아식 사실은 무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 일본이 더 다급한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방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더 사실은
그 대응이 좀 더 어려운 게 그것이 좀 없으면 유럽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지금 난 거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약간 비슷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사실은 그래서 스티브 미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그 사람의 그 작년 12월에 나왔던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어찌 보면 고스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먼저 어찌 보면 협상에 지금 카드로 원래는 미국과 유럽 같이 큰 데들하고 먼저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큰 데들하고 먼저 해결하고 이제 소위 이런 표현이었지만 잔챙이들은 아래로 내려오는 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는 방법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 LNG 뭐 이런 거 네.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거 사실 경제 타당성 많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 대략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비용이 지금 미국 내 텍사스에서 한 개발 비용의 2배 듭니다. 2배 대략. 더 들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면 2배가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일정 부분은 시간을 좀 끌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아마 타임라인을 2년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짧게는 네. 지금 여기서 더 망가지면은 트럼프의 압력이 엄청 갈 거고 트럼프도 지금 엄청난 결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중간 선거 전, 그러니까 빠르면 연내나 뭐 이번 여름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길어도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의 힘이 빠지게끔 만드는 전략. 이게 적어도 이제 공산국가는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거. 네네. 지금 100% 오늘 불가하면 사실은 중국은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못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한 18%, 19% 되고 중국의 19%인데 이게 다 중국 수출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베트남이 8%입니다. 아하. 다 합치면은 대략 우리가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는 데들 직접 맞았고 때리고 있는 가장 큰 두 군데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다 합치면 우리가 한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화가 같이 동반 약세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다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한 40%, 45%가 수출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도 19%인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타격이 상당히 커요. 이게 지속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외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소위 시간을 끌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략은 무조건 자신들의 무역 적자를 줄여야겠다는 강력한 목표가 있기 글쎄, 때문에 예.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이것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지금 요 중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의 그 대응 과정에서 그 레토릭이 좀 심상치 않은 것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표현도 자꾸 쓰는 데다가 그리고 중국이 부과하는 뭐 100%가 넘는 관세 그거에 상응할 만한 조치가 있다라고 서로 지금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쫄리면 죽으시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아까 우리 송 대표님은 국채 수익률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시장의 유동성 부족 또는 어떤 마진콜의 대응 이런 차원에서 국채마저도 팔 수 있다는 그 가설인데 월가 일각에서는 이거 중국이 국채 파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미국 국채. 아, 지금요? 그렇게 팔기도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2, 3일 전부터. 그런 거에다가 위안화 고시 환율을 높이더라 말입니다. 살짝 높였죠. 높였고 CNH 역의 위안화 환율 아까 제가 표현이 좀 뭐였습니다만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가 위안화 환율의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2010년에 출범 이래 역의 위안화 환율이 어제 이제 최고로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들고 나오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당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지금 많이 그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지만 실제로 유럽의 소위 파킹 숨겨놓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여전히 중국이 제일 많이 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무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팔면 위안화 절하가 엄청 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중국도 이제 스스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그거는 마지막 카드. 이건 이제 핵무기 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고 보고 지금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하,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에 털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소위 신용 스프레드도 지금 반등을 이제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9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레벨 자체는 결코 높지는 않은데 9번 차트입니다. 이게 신용 스프레드 이게 이제 붉은색 선이 미국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인데 이것이 먼저 튀고 시차를 띠고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이제 투자 등급 채권에서 소위 투기 등급 채권 둘 사이에 이제 그 소위 금리 차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금리를 더 내.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조금만 줘도 됐다가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2주 사이에 벌써 2배. 2%포인트대에서 4%, 4.6까지인가 올라갔어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정도로 지금 빅스 지수가 튀면은 이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크고 그러면 미국 내에 이제 부실 기업들의 이제 소위 그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지금 유동성이 말리고 있다라고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지금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말씀 주신 것으로 중국이나 외국이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미국 내 단기 자금 시장이 말리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중국 간의 그런 얘기가 점점점 더 길어지면 정말로 이제 그 카드가 마지막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그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아껴둘 카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뭐 조정장, 침체장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과거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차트가 1995년부터 2020 올해까지니까 대략 35년 동안 올해 빼고 35년 동안 역대 세 번째로 나쁜. 그러니까 4월 초반까지 봤을 때 역대적으로 정말 안 좋은 제일 아래쪽에 속하는데요.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2020년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3월 달 한 달 사이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첫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두 번째가 2001년도.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 그리고 2년간 빠졌잖아요. 그 두 개 다음으로 지금 나쁜 거. 지금 붉은색 선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제가 폼 안 됐으니까 사실 더 빠졌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침체까지 연결이 되면 어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수준 자체는 2008년이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아까도 봤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던 월간이 기업들이나 리더들이 다 지금 이거 멈춰야 된다 하는 얘기가 2008년 수준의 경기 침체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대로 가다가 이렇잖아요. 이대로 가다 다 죽어. 뭐 이거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디 바라건대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첫 시작이 이제 오늘과 내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이런 주요 기술주들, 성장주들 보면은 그 매출 비중 중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50% 가까이 되고 이게 S&P 500 평균 기업들 해외 매출 비중하고 따져봤을 때 거의 참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0일경이 아마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 하락하고 있는데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포인트 같아요.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걸 보면 M7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던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보복 관세 이런 거 고려하면 당연히 빠질 거다. 또 사실 무역 자체가 줄기 때문에 더 빠질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진이 박한 기업들. 아, 지금 보면 맨 왼쪽이 러셀 예. 2000입니다. 소형주인데 저기 절반 기업이 적자 기업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데들인데 이러면 이제 수입 비용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이제 소비도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빠진 쪽이 사실은 소형주다. 지금 나스닥 백이야 이제 M7이 거의 다 들어 있으니까 비슷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부터 상당히 그 뭐랄까 기업의 실질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거는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이 높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마진이 되게 얇아서 밖에서 상당히 그 조금만 해도 비용 증가에 상당히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의 그러한 하락폭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229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아직 뭐 좀 호가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매수 매도 간에 이제 좀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5% 일단은 좀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 체결 지수는 62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개장하고 봐야겠습니다만 2,300선 지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0.9%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2,800원, SK하이닉스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2,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1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98,000원. 현대차도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77,000원이고 기아도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4% 내림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4.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55,000원.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호가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2.8%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 718,000원, 네이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7% 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부 좀 물량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354,000원, 에코프로비엠 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000원. HLB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6%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 46,6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이 1.9%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2만 원. 클래시스 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52,000원. 리가캠바이오도 2.9%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52,500원. 파마리서치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개장까지 좀 7분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일단은 좀 하락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예. 네, 그러고요. 예, 오늘 저는 지금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 예, 우리가 지금 뭐 장중 레벨로 봤을 때야 그건데 작년 27일 날, 12월 27일 날 장중에는 1,486원 70전을 찍기도 했지만 그날 종가는 67원 50전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종가 기준으로 그냥 뭐 사상 최고치 비슷하게,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최근 사상 최고치가 IMF 때 2,000원입니다만 어제 뭐 73원을 갔는데 이거 오늘 이거 또 팔자를 보나 싶기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관세 관련해서 폴리티코에 보도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어디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언급해줬나 싶어 보니까 국민일보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플로리다로 날아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핵심 내용은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해주면 지금 시장이 이제 완전 녹아내린다고. 이 양반 시장 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메시지는 그거예요. 대통령 당신이 초점을 이동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녹아내리는데 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협상과 이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핵심을 짚었어요. 베센트가 제가 봐서는 시장이 이 부분만 알아도 덜 추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뭐며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
근데 지금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부채를 줄이는 그러니까 때문에 발생한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으로 난 좀 줄이고 싶어. 이게 사실 그겁니다. 글쎄, 예. 그걸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명확하게 저처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사실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딱 이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빚만해진 게 너희들 때문이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은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 대신에 거꾸로 말씀드린 우리는 거꾸로 미국의 자산 가격을 엄청 올려줬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나서 갖고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빼고 있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지금 그 유럽과도 지금 얘기할 때 엄밀히 네. 보면 유럽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저는 이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5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과 유럽에 지금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적자 보고 있어 얘기하는 거는 예. 상품, 물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이제 검정색 선이 예. 분기단인데 보면은 미국의 유럽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상품 분야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재화라고 표현되는 거, 물건들. 근데 반면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위에 파란색 선입니다. 저게 뭐냐면 서비스 분야. 근데 규모가 보면 얼추 비슷해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 대해서 유럽은 그러니까 자기 뭐 와인도 팔고 뭐 이것도 자동차도 팔고 이래서 돈 벌지만 대신에 미국부터 뭘 사오냐면 IT, 네. 기술 쪽 분야에 로열티 내고 기술 라이센스 비용 내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미국의 큰 그 금융 은행 JP 모건 뭐 이런 데들 이용하면서 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도 지금은 되게 로키로 되게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자극 안 하려고 가고 있지만 소위 무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중에 일부 걱정하는 거는 미국 빅테크들 뭐 메타니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이들을 마치 중국처럼 유럽 내에서도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가고 중국과 유럽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찌 보면 미국의 압박이 조금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총리가 베트남 어젠가 그제 방문하면서 중국과 유럽의 전향적인 관계 설정을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그 소위 글로벌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엄청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앞으로도 여전히 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트루스 소셜 그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관세 발표하고 나서 본인 골프 라운딩하는 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실제로 스윙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보면 얼마 전에 한 3, 4일 전쯤에 이것도 다시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증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누가 올린 글을 영상을 본인이 다시 포스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용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비중이 워낙 크니까 채권 쪽, 채권을 좀 사람들이 사게 하기 위함이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면 채권을 사게 되면 이제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이러면 이제 연준도 5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속내라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다시 공유했다라는 거. 이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뒤에 하나 더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 지금 미국의 그 거의 94%인가 6%의 주식을 예. 보유를 8%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고 있다. 고소득층만. 그래서 예. 가격을 팍 떨고 갖고 중산층한테 값싸게 주식을 넘겨주려고 맞아요. 하는 그것까지 있었어요. 그런 속셈도 있다.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예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올린 누가 또 거를 그렇게 본인이 다시 그러니까 리포스팅이라고 하죠. 다시 예, 공유를 재개한. 근데 거기에 부정을 한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아마 그때 옮겨가면서 아마 비행기 안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거기 안에서 네. 트럼프한테 했더니 예. 직답은 피하더라고요. 슬쩍. 예. 피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갖다가 폭락시키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죠. 그게. 사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미국채를 사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폭락을 그냥 용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연준이 여기에 대응을 할 거냐?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에 이어서 또 간밤 새벽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한 3시간 뒤쯤이면은 이제 미국 동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자정이 되죠. 예정대로 중국에 대해서 10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협상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다면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저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호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코스피는 지금 0.3% 하락으로 2,327포인트, 코스닥도 0.7% 하락입니다. 65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으로 지금 53,400원, SK하이닉스 0.7% 떨어집니다. 168,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 내림세 31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합니다. 996,000원. 현대차가 0.8% 떨어집니다. 177,700원. 기아도 0.9% 하락 중입니다. 83,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떨어집니다. 44,300원. 셀트리온 0.6% 하락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70만 5천 원, 어제도 8.7% 강세를 보였었죠. 네이버는 0.5% 하락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떨어집니다. 지금 35만 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0.2% 상승합니다. 9만 5천 원이고요. HLB가 2.6% 하락합니다. 5만 4,3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으로 4만 9,7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0.6% 오름세로 24만 2천 원. 그리고 휴젤은 1.68% 하락합니다. 어제 상승분 다시 좀 되돌려놓은 상황입니다. 32만 원이고 삼천당제약은 0.3% 올라갑니다. 16만 7,400원. 클래시스가 1.2% 떨어지고요. 리가캔바이오 강보합권, 파마리서치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볼게요. 조선주하고 그 피팅, 강관주 요런 쪽이 좀 올라가네요. 지금 조선주 내에서는 HD중공업이 3.4% 올라가고요. 하나오션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2% 안팎으로 상승 보여줍니다. HD 현대미포까지도 0.6% 상승인데 다만 음봉인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피팅 쪽도 볼게요. 피팅 쪽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1% 급등 중이고요. 6,890원. 화성밸브도 10% 급등합니다. 9,130원이고요. 성광밴드도 3.8% 올라가고 태광도 2.6% 상승하면서 21,100원 선이고요. 그 밖에 하이로코리아, BMT까지도 각각 1%,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관업체 쪽도 올라가요. 이게 넥스틸 같은 경우가 이제 17% 급등합니다. 13,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동양철관도 12% 넘는 강세를 보여줍니다. 하이스틸도 9% 상승 3,645원, 그리고 휴스틸도 10% 급등하죠. 5,110원. 대동스틸, 신스틸까지도 6%,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강관 피팅 업체 쪽 흐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 강세고 한국가스공사도 2.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카본까지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82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100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각각 42억 원, 81억 원 순매수, 개인은 1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에요. 정유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0원 80전 상승한 1,4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1,48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결국 예. 1,480원 넘어서고 네. 이 와중에 달러인 환율은 어제 이제 결국 뭐랄까요? 중국 위안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위안화 쪽이 한 이틀 사이에 역의 위안화 환율이나 그냥 CNY
환율이나 그냥 팍팍 치고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들은 다 위안에 따라서 약세로 갔는데 네. 뭐 엔이나 유로, 스위스 프랑 같은 이제 선진국 통화들은 달러 대비 강세. 네. 달러 환율은 지금 145.80까지 오히려 더 내려왔어요, 얘가. 네. 우리는 지금 뛰어버렸으니까 네. 달러 환율 나누기 달러엔인데 네. N1이 이게 지금 100엔당 1,019, 1,020원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하루 이게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고 외환 시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베팅이 투기적 베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보는데, 야, 참 시장은 묘하네. 지금 니케이가 지금 오늘도 2.6% 빠지고 있어요. 850포인트나 이렇게 빠지는데, 이따 대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만 요즘 굉장히 휘청휘청하거든요. 네. 이 와중에 환율도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금리도 오르고 있는 와중에 국채 선물이 10년물이 70틱이나 빠지는데 예. 우리 지수가 플러스로도 오네. 와, 진짜 시장은 오묘하네. 예. 예. 앞서서 저희 이제 미연준 네.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시장이 기대했던 게 트럼프 풋, 네. 트럼프가 좀 물러설까. 예. 두 번째는 시진핑 풋, 예. 시진핑이 물러설까. 이제 지금까지는 둘 다 일종의 약간 감정 싸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치킨 게임 보통 이렇게 네. 표현하는. 그 둘에서는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인 파월 풋. 파월풀. 예, 파월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사실은 파월은 정면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죠. 난 기다리겠다. 예. 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움직이려면 대전제 조건은 시장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파월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췄으면 되니까. 물가. 예, 그러니까 예. 더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 잘 생각해 보시면 연준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게 2020년 3월 네. 이 국채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이 아예 붕괴되는. 코로나 터졌을 때. 예, 그때 한번 움직였었고요, 심하게. 네. 두 번째로는 2년 전에 소위 그 실리콘밸리 뱅크 예. 지역은행 그 SVB 사태. 그때도 시스템이 한번 붕괴될 뻔했잖아요. 그랬죠. 예, 은행 시스템이 네. 결국은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이 발현될 때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만약에 그 정도 가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연준은 아마도 그때 이전에는 현재 물가가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CPI 발표될 때 느낌상은 지금 저희 핵심 코어 CPI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이 당장 물가만 놓고 그러니까 물가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의 그런 경기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고용 좋다고 좋아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파월 풋을 당분간 적어도 우리가 좀 땀나기 전까지는 예.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될 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그 의미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 왜 거래시감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쪽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면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거나 안 보이잖아요. 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밖에 안 보여요. 연준도 가라앉아 있죠. 미국 의회도 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동맹 국가들의 총리, 대통령급들도 이거는 무슨 뭐 협상 내지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의 그게 아니고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니까. 이게 전 세계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예.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실은. 네. 본인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도 딱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기대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연준보다는 중간에 움직여야 되는 건 의회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그러니까 소위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고 충성파로 다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데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원에서는 캐나다 관세 무효화가 통과가 됐긴 했습니다. 근데 뭐 거부권 발동한다 그러니까 안 되긴 할 텐데 그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한 충성파로 묶여 있는 의회와 하원이 조금 바뀔 수 있겠다. 볼 수 있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원래는 1970 지금까지도 사실은 미국 헌법에는 관세와 관련된 건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970년대에 그냥 그 대통령한테 행정부에 일임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이걸 되찾아오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의회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소위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의회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투표 누가 좀 찬성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할 거는 트럼프보다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트럼프 지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어찌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소위 트럼프 관세의 종착역 또는 약화 그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이제 바로미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그 주변의 참모들, 관료들까지도 참 센 사람들이 모였어요. 개성이. 지금 또 이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 내지 균열이 나올 수도 있다 하셨지만 백악관 내에 그 균열을 갖다가 참모진들 사이에 균열을 갖다 자꾸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피터 나바로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주 감정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또 머스크는 또 한 방 쏴 올렸더만요. 뭐 벽돌 더미보다도 더 멍청하다고. 머스크가 떠날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그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30일. 그 전에 트럼프가 원하면은 계속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CEO 자리 넘기고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머스크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엄청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쵸. 금전적으로야 말도 못하는 손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이렇겠지만 전 세계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미움 받고 지금 있고. 예, 미운틀이 박혔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B2B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B2C 리테일 그러니까 그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미워하면은 장사가 되겠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도 사실은. 근데 진짜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미워한 결과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뭐 테러 비슷한 방화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 게 일단 지금 판매 대수가 빠진 판매 거죠. 대수가 그러니까 빠지고 그 방화 이거는 이제 일부인 거고 사실은 걱정하는 게 유럽 박살났고 지금 그러니까 절반 중국도 절반 지금 다 이렇게 절반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스크가 이거를 다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다 예.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맨 앞에 어찌 보면 나섰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머스크가 거기 계속 남고 싶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미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무역 정책과 관련돼서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거리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센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아니 그 거대 제약사들이 로비 좀 하겠다고 와서 자기 만난 것 같다가 기자들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니 누구도 만났다 누구도 막 오더라 이러고 있죠. 지금 막 홍역이 돌아서 난린가 보던데 미국에. 맞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원래 또 이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 백신에 대한 굉장한 그 불신을 갖고 있는 분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야 거기다가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이 아니 머스크하고 저 나바로하고 저렇게 싸우는데 그만큼 뭐가 있느냐 했더니만 대답 진짜 쿨하더만요. 뭐 boys will be boys 뭐라 해야 되나? 뭐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센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포진해 있어요.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맞습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버거운 것 같아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예측을 늘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지난 주말에 나와서 네, 블룸버그에 나와서 네. 예측하지 말고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고 이전보다 자기가 맞출 확률도 줄었기 때문에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그러니까 움직여갈 시나리오 예. 그거가 이제 찰스 슈왑에서 재미있는 도표를 보여줘서 제가 한번 네.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예.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 우려가 커졌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느 방식으로 이 단계를 갈 거냐,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가 있고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게 이제 그 영어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한번 좀 열어봐 주시면은 첫 번째로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키워주시면 이미 발생한 것이 붉은색 선입니다. 이미 네. 발생한 게 일단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멀티플이 하락합니다. PE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빅스 변동성 급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불확실성 커지고 뭐 엄청도 올랐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뭐 계속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본 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부터 앞으로 확인되어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택 시장도 약간 침체 다시 들어가고 있고, 노동 시장이 지난달 것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가 좀 악화될 확률이 높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금 그 CEO들의 신뢰 지표를 보면은 아직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겁나서 지금 뭐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비용 줄이는 거, 그다음에 투자를 지연시키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경기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꽤 많이 중간까지 왔다. 그럼 나머지 이제 앞으로 발생할 게 뭐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부터 실제로 나타날 거는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역성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상이 아직 한 9% 성장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죠. 침체 오면은 이거 마이너스 한 10%까지 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려되는 거고요. 침체가 오게 되면. 그다음에 ISM 서비스 물건 사는 거 줄이고 그나마 호텔 여행 가고 뭐 이렇게 식당 가고 이런 것들도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50 이하로 줄어들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이제 GDP 수축. 이 1사분기도 이미 수축하기 시작했는데 나타나고, 그다음에 결국은 신용 스프레드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1년쯤 후에 공식적으로 1년 전에 우리는 침체에 들어갔어라고 1년 후에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한 중간쯤 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좀 브레이크를 밟아줘라고 지금 네. 시장에서 다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게 바뀌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현재의 그 그래프, 그러니까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맵.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